선생님, 그날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그 맛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이젠 알아두면 돼. 요리는 배워도 장인은 기억되는 거야. 전설의 셰프조차도 고개 숙이게 만든 그녀의 숨겨진 정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장마처럼 진하게 복이 옵니다. 서울 중랑구의 오래된 골목. 하숙집 손맛이라는 작은 식당 앞에 방송 촬영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골목은 들썩였고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야, 그 셰프 나왔다. TV에 맨날 나오는 사람. 이름은 최도윤 셰프. 전직 호텔 총괄 셰프 출신으로 전국에 망해가는 식당을 살려낸다는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72세의 장옥희 할머니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빛바랜 메뉴판, 그리고 주방 한켠에 놓인 시커먼 된장 항아리. 최 셰프는 눈길 한 번 주더니 바로 말했다. 솔직히 요즘 누가 된장국 먹어요? 고기도 없고 비주얼도 없고 너무 구려요. 순간 공기가 뚝. 카메라를 들고 있던 막내 작가도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도 딸들 앞에서도 철저히 무시당한 존재가 되었죠. 방송은 화제를 모았고 노포의 한계라는 자막까지 붙어 오키 식당은 동네 망신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도림각이라는 고급 한정식당의 첫 주방장이었단 사실을. 그날 밤 텅 빈 주방. 오키는 묵은 장독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이 맛. 도윤이 네가 어디서 배운 건지 기억은 나니?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숙집 손맛엔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들은 말 때문이었죠. 그지? 어우, 셰프가 비위 상한다고 했잖아. 요즘은 유튜브로 레시피 배워서도 더 맛있게 해먹는데 뭐하러 가? 심지어 동네 슈퍼 주인도 말했습니다. 오키 이모, 이젠 그냥 문 닫고 쉬어요. 나이도 있고. 그러나 정작 장옥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그 시커먼 된장에 손을 넣고 묵은지를 꺼내곤 했죠. 그 손놀림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딸들은 성화를 부렸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관두자. 창피해 죽겠어. 애들도 다 알아. 방송 나간 거. 하지만 그날 밤 손녀 수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몰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 셰프 아저씨 옛날에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맞죠? 오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20살 땐 내 설거지 담당이었지.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진짜요? 그럼 그 레시피들도 다 내 손에서 나온 거야. 짧지만 묵직한 그 한마디. 다음 날 식당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간판도 떼고 철문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죠. 휴업합니다. 장맛이 더 깊어질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폐업한 줄 알았지만 오키는 그날부터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독을 하나하나 열고
쑥과 들깻잎을 씻고 녹두전 가루를 직접 빻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딴 동네에서 오키의 이름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최도윤 셰프의 라페르블랑과 겨우 2블럭 떨어진 골목. 조용한 저층 건물 2층.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새로운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옥당 장맛, 그 이상의 시간. 간판 옆 작은 문을 열면 다다미 방을 닮은 5평 남짓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은 단 2개. 메뉴는 오직 3가지. 묵은 된장국, 오이장아찌 비빔밥, 그리고 참기름 막국수. 장옥희는 조용히 묵은 장을 덜고 불을 올렸습니다. 이 맛 기억할 사람은 오겠지. 그녀는 조리복 대신 평소 입던 옅은 회색 한복을 걸쳤고 찬장엔 조부모가 쓰던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손님은 딸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손님은 수진이 찍은 사진을 보고 찾아온 음식 칼럼니스트였죠. 며칠 뒤 SNS에 올라온 글 한 줄이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골목에서 한국 음식의 뿌리를 맛봤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 글은 퍼지고 또 퍼졌습니다. 트렌드보다 정직함에 목말랐던 사람들, 소리 없는 정성을 그리워하던 이들이 하나둘 정옥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예약은 2달치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파인다이닝 리뷰 사이트엔 한국 전통 장맛의 미니멀리즘, 진짜 어른의 음식이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쉐린 서울 예비심사단이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도윤 셰프는 조용히 정옥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묵묵히 장을 푸고 있던 오키를 보곤 멈칫했죠.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된장국 먼저 드릴까요? 비빔밥 먼저 드릴까요? 최 셰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우습게 본 그 맛이 바로 자신의 처음이었다는 걸. 그날 최도윤 셰프는 정옥당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딱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카메라도 없었으며 그의 손엔 수저 대신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죠. 묵은 장국 하나, 비빔밥 하나, 그리고 막국수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던 오키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작은 쟁반에 3가지 음식을 담아내왔죠. 첫 수저를 뜬 최 셰프는 순간 말없이 숨을 멈췄습니다. 된장의 향, 오이의 숨, 메밀의 거칠고 고소한 맛. 이건 옛날 도림각 그 장맛인데 그 순간 최 셰프는 자신이 이제껏 평생 우려먹던 근본이 바로 눈앞에 이 할머니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도림각에서 김도윤이 설거지하던 시절 기억나세요? 오키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주방 한 구석에서 콩나물 다듬다 졸던 그 소년. 그 소년이 지금은 최 셰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나 기억하지. 네가 처음 만든 된장찌개 소금 2컵 넣어서 전 직원 배탈난 날도. 최 셰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날 이후 다시는 그렇게 혼나본 적 없어요. 그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스승님이셨어요. 오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말 잘하던 애가 날 그렇게 무시했구나. 말끝엔 가시보다 아픈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최 셰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말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도 드릴게요. 하지만 오키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로 거둔다고 맛이 없어지진 않아. 맛은 남는 거니까. 그 순간 최 셰프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켜낸 이름을 다시 세우려 했다는 것. 청담동의 한가로운 오후, 정옥당의 작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와 동양계 젊은 여성,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뒤따라 들어온 한국 통역사. 그들이 바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 심사팀이었습니다. 장옥희는 그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세 가지만 합니다. 장국, 비빔밥, 막국수. 순서대로 내드릴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묵은 된장국의 진득한 감칠맛에 단 하나의 고명도 없이 오이장아찌만 올려낸 비빔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낸 막국수는 너무 소박해 보였지만 첫 젓가락을 든 순간 모두가 말없이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야. 이건 근본이에요. 심사원 중 한 명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 음식 같아요. 그런데 더 정제됐어요. 그날 장옥희는 여느 날과 똑같이 장독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미쉐린 공식 계정에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옥당, 서울 전통 발효 요리의 정점. 단 3가지 메뉴, 단 한 명의 요리사. 별 하나를 넘어 역사 하나. 순식간에 예약은 6개월치가 밀려들었고 정옥당은 미식가들 사이에선 전설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맛잡이 정 PD는 특별편을 준비하며 과거 혹평했던 가게, 지금은 미쉐린이라는 제목으로 오키를 다시 초대했죠. 촬영장, 스튜디오 조명 아래 최도윤 셰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날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그 맛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장옥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알아두면 돼. 요리는 배워도 장인은 기억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박수보다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쉐린 발표 후 정옥당 앞 골목은 매일같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예약 없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했고 인터넷에선 한 달을 기다려도 먹을 만한 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하지만 오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루에 20명 손님만 받았고 직접 장을 받고 직접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주방은 예전 그대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익숙한 손님 하나. 중랑구 슈퍼주인 미자였습니다. 파마가 풀린 머리, 손엔 비닐봉지를 든 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오키 이모 미안해요. 그땐 진짜 내가 너무 몰랐어요. 뒤이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나 사실 그 방송 보고도 괜히 뒷말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딸 명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그렇게 방송 나가고 딸인 나도 창피했었는데 이젠 자랑스러워요. 진짜요. 그 순간 오키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올려놓았던 손을 조심스럽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자랑은 됐고 밥은 먹고 가. 네가 좋아하던 비빔밥 오이 좀 더 넣었어. 그렇게 정옥당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식당에서 가장 큰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곳엔 셰프도 스타도 오만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맛 하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버틴 한 사람의 손길만이 있었죠. 그날 정옥당 주방에선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묵은 된장이 끓고 있었고 참기름에 볶은 고사리가 부드럽게 숨을 죽이고 있었죠. 장옥희는 조용히 칼을 들고 무청을 썰었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예약 한 팀 빠졌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수진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음식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방송사 메인 셰프 최도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라페르블랑 주방팀과 함께 이곳에서 그 장맛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수진이 놀라 오키를 바라봤고 오키는 조용히 칼질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그에게 낡은 도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설거지통은 저기 있고 오이는 얇게 똑바로 썰어. 이 집에선 네가 셰프 아니고 내 밑에 있던 도윤이야. 최도윤은 입술을 꾹 다물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 그날 정옥당의 주방엔 유명 셰프, 신진 요리사,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세대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오이 하나, 된장 한 국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없는 공간, 스타 없는 주방. 그곳에선 오직 맛만이 존재했고 오키는 그 중심에서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된장은 시간이고 비빔은 마음이고 국물은 기억이야. 그걸 지키는 게 요리사다.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볕이 고요하게 쏟아지던 오후, 정옥당은 오늘도 단출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주방엔 손녀 수진이와 최도윤 셰프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장옥희는 여전히 된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중에 미쉐린 본사 쪽이 또 와요. 그러려무나. 난 그저 밥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녀는 여전히 반듯한 한복에 머리카락을 단정히 올린 채 한 국자의 국물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 오키는 조용히 장독대 앞에 앉아 옛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림각 주방에서 찍힌 단체 사진. 맨 앞줄, 아직 주름 하나 없던 오키. 그리고 맨 끝 구석, 양파망을 메고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도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고사리 썰다가 손가락 베었지. 내가 호호 불어줬었는데 이제는 네가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 그 순간 수진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옥당 2호점 내자는 제안 또 들어왔어요. 홍콩이랑 뉴욕이요.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맛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깊이 남는 거야. 이 작은 방 안에서라도 찾아올 사람은 꼭 오게 돼 있어. 그녀는 손녀의 이마를 토닥이며 덧붙였습니다. 나 없어도 이 장맛은 네가 이어가면 돼. 된장국 한 그릇에 담긴 인생. 이걸 아는 사람, 네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 정옥당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판 밑에 조용히 새긴 한 줄. 장옥희 주방장의 뜻을 잇습니다. 그녀는 이제 없었지만 그 장맛은 남아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그녀의 묵은 장에서 배운 요리사들이 세상 곳곳에서 전통의 맛을 퍼뜨렸죠. 장옥희라는 이름은 식당의 간판이 아니라 맛의 역사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골목에서 무시당했던 한 할머니의 손맛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한 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진짜 장인은 말보다 깊은 맛으로 증명합니다.